네, 이제 WBC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1라운드에서 상대하게 될 체코, 일본, 대만, 호주까지 해서 각 국가대표별로 저희가 3명씩 이 선수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선정을 했습니다. 아주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저희가 이제 3명씩을 선정을 했는데 네. 누구를 선정했는지는 각자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제가 PD 형님한테 여쭤봤거든요. 네. 재곤이 어떤 선수 좀 선정을 했나요? 이거 물어봤는데 네.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안 알려줌. 근데 뭐 저도 궁금해서 혹시 준케와 겹친 게 있나요? 있는 것 같은데요까지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어떤 선수를 이제 뽑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네. 어떤 선수를 뽑았는지도 궁금하지만 네.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운드에서는 어떤 선수가 좀 돋보일 수 있고 강한 좀 구위를 가지고 있는지, 네. 그리고 뭐 타석에서는 경험이 많은 선수 위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경험이 많거나 아니면 정말 그 일발 장타를 조심해야 된다. 네. 예, 그런 쪽으로 좀 저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는 기준을 별로 안 알려주고 싶어요. 기준도 안 알려주고 싶다. 안 알려줌? 농담이고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일본으로 따지면 야마모토 요시노부나 오타니 쇼헤이 이런 선수 너무 뻔하잖아요. 저도요. 네. 저도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선수보다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갔어요. 조금 더? 예, 어떤 선수를 뽑았는지 지금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저부터 오픈을 한번 해볼까요? 네. 체코는 정보가 진짜 잘 없어서 맞아요. 선정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뽑은 첫 번째 선수는 댄 파드삭입니다. 좀 기분이 나쁘네요. 왜 똑같은 걸? 저도 그런데. 파디샤크 뭐예요? 파디샤크. 체코 발음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다 근데. 네, 같은 사람이에요. 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사람이에요. 네. 파드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파드삭이 2000년생입니다. 196cm에 103kg, 피지컬이 아주 뛰어난 선수고 이 선수가 이제 조지아 대학을 나와서 2025년에는 이제 일본 2군 리그 팀에 계약을 했는데 부상으로 인해서 2경기만 이제 소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93마일에서 95마일 정도 나오는 이제 140 후반에서 150대 초반에 포심을 던지는 선수고 사실 체코 선수들이 대부분 본업이 따로 있고 야구를 이제 부업으로 하거나 취미로 하는데 이제 하다 보니 잘해서 좀 야구를 많이 하게 된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학 야구를 경험한 친구들만 해도 이 안에서는 충분히 좀 그 에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어서 이 선수가 이제 현재 체코 팀의 에이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야구는 어쨌든 투수 노름이잖아요. 단기전 생존에선 특히나 이제 선발 투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선수의 역할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는이 좀 비슷했네요. 눈 크기는 제가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네. 제대로 봤네. 제대로 봤고. 작지만 날카로운 눈이에요. 네. 왜냐면 저도 이 선수를 이제 뽑은 이유가 이 선수가 이제 2023년 WBC 중국전에 선발로 나와서 맞아요. 4이닝 무실점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큰 키에 정통파 우완 투수고요. 포심을 최고 구속이 156km까지 기록한 바가 있다고 해요. 뭐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변화구도 구사를 합니다. 뭐 커터 그리고 스위퍼 그리고 체인지업도 던지고 큰 키이기 때문에 타자가 느끼기에 좀 체감속도 좀 빠를 수 있고 단기전이긴 만큼 그 한 타석 한 타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 낯섦이 느껴진다면 사실 치기는 까다로운 투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뽑아봤고요. 네. 예, 그리고 말씀해준 것처럼 이제 일본에서 선수 생활을 했잖아요. 아시아 선수들이 경험을 했다라는 맞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클 것 같고 체코 다른 선수들에게도 많이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전 투수 중에서는 이 선수를 좀 첫 번째로 좀 뽑았고요. 네. 그리고 이 선수가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한국 타자들은 매우 정교하지만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서 유인구에 승산이 있다고 분석을 했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국가대표팀도 이 선수에 대한 분석을 하겠지만 그만큼 이 선수 본인 스스로도 뭔가 좀 자신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인터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경계해야 될 투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뽑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댄 파드삭을 뽑아봤고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뽑은 선수는 마렉 클롭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뭐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때요? 예. 뽑았나요? 저도 잘 아는 선수입니다. 이름이 궁금한데? 마렉 슐럽 어떤가요? 네. 그 같은 선수긴 해요, 그죠? 그렇죠. 네. 아니 어디서 보고 한 거예요, 이름을? K 베이스볼 시리즈에 체코 팀 4번 타자로 나왔어요. 아, 그쵸? 기록지에 네. 슐럽 어디 기록지예요?
여기 그 요거로- 네이버. 네이버. 네. 두 번째도 저희가 같은 선수를 골랐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99년생 외야수인데 이 선수가 2025 시즌에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뛰었습니다. 원래 이제 2024년에 육성 계약을 이제 9월에 맺고 2025 시즌에 거의 2군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2군에서 이제 73경기 나와서 2할 7푼 3리 4개의 홈런 이제 8개의 도루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군에 올라와서 2경기 뛰고 이제 5타석 무안타를 기록을 했는데 이 선수가 이 2경기를 딱 뛰고 나서 왼손 갈고리뼈가 골절이 되면서 시즌 아웃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1군에서 좀 뛰기가 어려웠던 선수였고 이후에는 이제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떠나게 됐는데 이 선수가 일본 2군에서의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인상적이진 않지만 2023 WBC 본선에서 3할 3푼 3리의 타율 4할 7푼 1리의 출루율을 기록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바가 있습니다. 충분히 선택할 만한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저희가 같은 선수를 또 뽑았기 때문에 네. 저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선수가 뭐 체코 대표팀의 중심 타선에서 가장 큰 좀 역할을 할 선수로 좀 보여졌기 때문에 이 선수를 선택을 했고요. 1군에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요미우리 구단에서 이 선수의 장점을 확실히 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일본 구단들도 각 팀마다 외국인 육선 선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그 작은 구멍을 뚫고 올라왔다라는 거에 뭔가 있다. 뭐 물론 이 선수가 2025년 K 베이스볼 시리즈에서 4번 타자로 나와서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단기전에서 그 중요한 그 실투 하나는 또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이 선수를 좀 뽑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라는 거는 아시아 선수들의 공을 많이 쳐봤다, 많이 쳐보고 많이 봤기 때문에 다른 체코 타자들에게도 좀 전해줄 수 있는 말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서 저도 이 선수를 좀 뽑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파드삭과 흘루 저희가 두 명의 선수를 같은 선수를 선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도 같을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세 번째 한번 봐볼까요? 저는 마투스 부베니크 선수를 선정을 했습니다. 오, 딱 봐도 피지컬 진짜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잘생겼네요. 네. 일단 반응 보니까 다른 선수인 것 같아, 그죠? 맞아요. 네, 다릅니다. 일단 그러면 마투스 부베니크 선수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선수가 2005년생입니다. 이 선수 피지컬이 진짜 좋아요. 190cm에 102kg. 뛰어난 피지컬과 파워를 갖고 있는 포수 자원이고 이 선수가 이제 체코에서 야구를 시작을 한 이후에 야구에 이제 재미가 들려서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야구 유학. 와, 대단하다. 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지금 대학 야구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선수의 강점 중에 하나가 타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래요. 그래서 강한 타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어쨌든 지금 본토 야구의 이제 맛을 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점을 조금 높게 샀다. 어떻게 보면 체코에서 좀 보기 쉽지 않은 그런 툴가이 같은 그런 좀 느낌이고 이 체코 야구의 어떤 미래를 좀 상징하는 선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꾸준하게 또 국제 대회에서 볼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겠네요. 2005년생이에요.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선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재곤 의원은 어떤 선수를 뽑았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테린 마브라. 예. 뻔하네. 저는 테린 바브라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한 뭐 가장 큰 이유는 메이저리그에서의 그 경험,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 체코 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뭐 본업이 다 있는 선수들이고 야구를 본업으로 생각을 하고 하는 선수는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체코 타선에서의 그런 어떤 정신적 지주 역할 그리고 팀을 좀 이끌 수 있는 선수들이 좀 긴장하거나 좀 우왕좌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좀 짚어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그리고 이 선수가 일단 현재는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기 때문에 이번 WBC에서 이 성적이 다음 계약으로 좀 이어지는데 좀 더 좀 유리하게 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눈에 불을 켜고 좀 덤비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저도 이 선수를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했던 건데 저의 평은 좀 뻔하다. 네. 재미없다. 야구는 실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를 뽑았어요. 보여줄 것 같았거든요. 경계 대상입니다. 저는 사실 근데 체코가 그렇게까지 경계되진 않아서 근데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국제 대회에서는 그냥 한 경기 한 경기가 다 경계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당연히 임하겠지만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 선수를 좀 뽑아봤고요. 그리고 체코 선수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했지만 이 외에도 더 좋은 선수들이 또 있기 때문에 항상 좀 긴장감을 좀 가지고 경기를 좀 좋은 결과가
있고 또 그 다음 경기까지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부베니크 픽은 좀 어떤가요? 저는 좀 신선했어요. 저는 이 선수를 개인적으로도 뭐 그렇지만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 WBC 첫 경기에서 이 선수가 나왔을 때 어떤 결과를 좀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의외의 픽으로 이제 마토스 부베니크 선수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체코 대표팀의 각자 키플레이어로 생각한 선수 3명을 꼽아봤는데 벌써 2명이나 겹쳐서 네. 조금 언짢다. 근데 이제 뭐 다음 팀들도 있기 때문에 네. 다음 팀들도 보면서 더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굉장히 기대되거든요. 어떤 선수를 이재곤 위원이 키플레이어로 꼽았을지 네. 제 것도 좀 궁금하죠? 궁금하죠. 궁금해요. 왜냐면 평소에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요. 어떤 선수를 좀 뽑았는지.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굉장히 좀 투명한 사람이라 제 얼굴 보면 이렇게 무슨 생각하는지 다 보이지 않나요? 네. 야구를 보는 거는 또 선수를 선택하는 거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설렙니다. 설레기까지 할 일인가요? 일본은 이제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겹칠지가 좀 궁금한데 저부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로 뽑은 선수 기타야마 코키입니다. 이 선수 공 좋죠. 살벌하죠. 네, 투구 폼도 좀 독특하고 음. 약간 뭐 야마모토 선수와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의 투구 폼을 좀 던지고 있더라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 압니다. 예. 안다라는 건 좀 준비를 해왔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일본의 대표팀에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 선수들을 하나하나 좀 영상으로도 좀 보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선수들을 뽑으면서 좀 고려했던 건 뻔하지 않은 선수들 위주로 가자 느낌이었거든요. 원래 저의 기준대로 뽑았으면 메이저리그에서 많이 뛰었던 선수들 위주로 픽을 했겠죠. 네. 근데 제가 일본 야구는 잘 알지 못하니까 일본 통 친구가 하나 있어요. 웬만한 전문가들도 이 친구에게 일본의 이 선수는 어떤 장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네. 진짜 일본 야구 통이 있거든요. 오.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치트키를 좀 썼다. 하하, 치트키를 쓰시겠다. 네, 기타야마 쿠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니포넨 파이터스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1999년생이고요. 키가 아주 크진 않아요. 182cm에 87kg. 나쁘지 않은 피지컬을 갖고 있는 우한 투수고 이 선수가 피지컬이 아주 좋진 않지만 공이 살벌합니다. 좋더라고요. 예. 예. 최대 시속이 159km. 와우. 슬라이더, 커터, 커브, 체인지업을 던지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22경기 나와서 149이닝을 던졌어요. 9승 5패 1.63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평균 자책점이 리그 전체 2위인데 1위가 외국인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국적의 선수 중에는 1등이었어요. 네. 이 22번의 피칭 중에 완투가 4번이 있습니다. 와, 요즘 사실 완투 보기 쉽지 않거든요. 네. 완투 완봉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특히 이 선수가 149이닝 던졌다 그랬잖아요. 네. 잡아낸 탈삼진이 143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닝당 거의 1개에 가까운 탈삼진을 잡는다. 탈삼진 능력도 분명 있는 선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선수가 현 시점 일본 리그 최고의 투수 중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작년 말에 일본 국가대표팀 사무라이 재팬이랑 붙었었잖아요. 네. 그때 젠 파월 심판 이슈가 있었던 그 경기 네. 그 경기에서 2이닝 1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했던 바 있습니다. 아마 이제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공을 좀 던지는 그런 선수 저도 알고 있고 일단 확실하게 좋은 구위를 가지고 있는 선수는 분명합니다. 네, 특히나 메이저리그 출신의 좋은 선발 투수들이 많잖아요. 이 선수는 7회, 8회 이럴 때 하이레버리지 상황에 나와서 긴 이닝을 소화를 하면서 압도적으로 상대 타선의 흐름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위를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일본이 단기전인 만큼 이 선수가 해줘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왜냐면 이 선수는 일단 리그 자체에서는 선발 투수로 이제 뛰지만 지금 대표팀에 왔을 때는 워낙 좋은 선발 투수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펜에서 이 선수가 올라왔을 때 빠르게 좀 공략하지 않으면 끌려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은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가장 좀 주목해 봐야 될 선수로 기타야마 코키 선수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재훈 위원은 가장 키포인트
베스트로 삼는 선수가 어떤 선수일지 좀 궁금한데 한번 볼까요? 네. 스미다 치히로. 네. 어. 저는 이 선수를 뽑았어요. 유니폼을 보시면 뭐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네. 일단 세이브 라이온즈 선발에 거의 뭐 자원 에이스입니다. 저는 이 선수를 뽑은 이유는 국제 대회에서 잘 던졌고 네. 강한 선수는 흔들릴 때까지 강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아 일단 국제 대회 경험이 많은 네. 선수들 위주로 선정을 했군요. 이 선수를 뽑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우리나라를 상대로 11이닝 동안 14개의 탈삼진을 잡은 선수가 이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뭐 신체 조건 크진 않아요. 키가 177cm인데 공이 140 후반에서 150 초반을 계속 던집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선수에게 가장 당했던 그 구종은 변형 체인지업인데 약간 손바닥 사이로 공을 안아서 이렇게 던지는데 그 무브먼트가 굉장히 좀 심하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선수들도 그 공에 좀 속수무책으로 좀 당했던 그런 기억을 좀 저는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선수 영상을 어제도 봤지만 확실히 좋은 투구 밸런스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직까지 이 선수를 완벽하게 좀 공략하진 못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본 대표팀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고 이 선수를 또 기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높게 산 부분이고요. 2024년 이제 프리미어 12에서 3이닝 동안 6탈삼진 이 실점으로 완벽한 투구를 보여줬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선수는 좀 뽑아봤고 확실히 공략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선수 중에 한 명이라서 저는 이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네. 일본은 첫 번째 픽부터 갈렸습니다. 네. 어허. 왜냐면 일단 좋은 선수들 너무 많아요. 맞아요. 메이저리그 소속 선수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선수 있잖아요. 네. 뭐 오타니 선수라든지 야마모토 선수라든지 다 아니까 그 외에 선수를 좀 뽑아봤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유사한 기준점이 있었던 것 같네요. 네. 두 번째 선수가 어떤 선수일지도 벌써 좀 궁금한데 저는 두 번째 선수를 곤도 겐스케 선수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우 좋은 타자죠. 곤도 이 선수는 이제 소프트뱅크 소속의 선수입니다. 1993년생. 그러니까 나이가 적지 않죠. 우투자타 외야수인데 이 선수가 통산 출루율이 4할 1푼 7리입니다. NPB에서 어마어마하죠. 통산 볼넷이 857개인데 통산 삼진이 803개예요. 그러니까 삼진보다 볼넷이 통산으로 따져도 많은 선수다. 네. 그만큼 이제 보는 눈이 뛰어난 선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 소프트뱅크에서 75경기 나와서 3할 1, 2의 타율, 4할 1푼의 출루율, 4할 9푼 1리의 이제 장타율을 기록을 했고 10개 홈런, 41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2024년에는 퍼시픽 리그 MVP까지 수상을 할 정도로 워낙에 좋은 타자입니다. 저도 근데 이 선수를 국제대회에서 많이 봤어요. 네, 국제대회에서 많이 봤고 곤도 겐스케 이 선수뿐만 아니라 라인업에 있는 선수 자체가 굉장히 좀 성과이 좋은 선수들이에요. 네. 작년에 있었던 K 베이스볼 시리즈에서 우리 투수들이 물론 볼을 좀 많이 던지긴 했지만 물론 배트가 나와줘야 되는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선구안으로 잘 참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투수들도 볼넷이 많아진 이유도 거기에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물론 우리나라 국내 투수진들이 보완해야 될 점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제 일본 타선 자체가 파워도 굉장히 좋아졌지만 짜임새, 네. 눈으로 하는 야구, 그렇죠. 출루, 커트. 예, 이게 진짜 원래 네. 일본 야구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런 정체성을 가장 좀 잘 보여주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선수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일본 팀이 우승 후보로 꼽히는 이유는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아주 좋은 선수를 뽑아줬네요. 이재훈 의원은 어떤 선수 뽑았나요? 저는 이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모리시타 쇼타. 네. 굉장히 좀 매력적인 선수인 것 같아요. 이 선수가 한신 타이거즈 소속이거든요. 정말 외야수 한 자리를 데뷔 이후부터 꾸준하게 본인의 자리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성적이 우상향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2025 시즌에서는 151안타와 23홈런, 89타점을 한 선수고 2000년생이에요. 어린 선수고 확실하게 본인의 자리가 있는 선수인데 국제 대회에서도 좋은 활약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와의 대회에서는 2024 프리미어 12에서 이제 정혜영 선수를 상대로 쐐기 투런 홈런을 때리는 선수가 이 선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를 상대할 때 굉장히 좀 까다로운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 정도면은 범타가 나와야 되는데 백 컨트롤로 끝까지 안타를 만들어낸다거나 조금 높은 공은 여지없이 담장 밖을 좀 넘길 수 있는 네. 그런 아주 5툴을 가진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야, 일본은 지금 키플레이어가 둘 다 달랐어요. 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고. 네. 저는 사실 일본 국가대표팀에서 경계 대상이 아닌 선수를 찾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은 해요. 너무 어렵죠. 네. 네. 세 번째 선수도 다를지 좀 궁금한데 저는 세 번째 선수로는 마키슈고 선수. 이 선수도 굉장히 좀 우리나라 경기할 때 좀 많이 괴롭히는 그렇죠. 그런 선수였죠. 세 번째도 다른 것 같은데요, 반응 보니까. 다릅니다.
마키 슈고 선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선수는 이제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즈 소속입니다. 1998년생 오타자고요. 이 선수가 이제 이루수를 보는 선수인데 보통 이루수 선수들이 파워가 있는 선수들이 많지 않잖아요. 이 선수는 드물게 이루수인데 파워까지 겸비를 하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93경기 나와서 2할 7푼 7리의 타율 16개 홈런 49타점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커리어 로우 기록이에요. 첫 4시즌 동안 모두 20홈런 이상을 기록을 했던 파워 히터고 타격에 재능이 있는 선수입니다. 어쨌든 이 선수가 중심 타선에서 이루수로서 파워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라는 건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많은 국제대회 경험 있는 선수고 우리나라의 경기에서도 마키슈고라는 선수의 이름을 굉장히 좀 많이 들었어요.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파워를 갖춘 센터라인 이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에서 김주원 선수를 굉장히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잖아요. 유격수인데 그것도 스위치인데 이렇게 홈런을 친다고? 이런 거 같은 거죠. 네. 네. 그만큼 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저는 그래서 이제 마키슈고 선수를 선정을 했는데 이 마지막 픽 궁금한데요. 저는 이 선수입니다. 이거 좀 뻔하다. 네. 왜냐면 제가 앞전에 바로 뭐 매직 선수를 좀 빼고 선택을 한다고 했었는데 손바닥 뒤집는 거 아닙니까? 이 선수를 고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일단은 뭐 일본이 첫 경기인 대만은 야마모토 선수가 나올 것 같고 두 번째인 우리나라와의 경기에서는 기쿠치 유세이 선수가 나올 것 같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저도 이 선수 좀 선택을 했고요. 이 선수가 시애틀 메리너스로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시작을 했죠. 이제 지금은 LA 에인절스 소속에서 이제 선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선수예요. 일단 이 선수가 투구 폼이 굉장히 좀 간결하고 디셉션 동작도 굉장히 좋아요. 최고 구속이 150 후반대의 빠른 포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커브와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던지는데 이 슬라이더를 좀 자유자재로 좀 던지는 걸로 보였어요. 좀 각 크게도 던지고 정말 빠르게 고속 슬라이더, 약간 커터성으로 짧게 휘는 그런 공을 주무기로 쓰고 있는데 이 선수가 일단 커리어 처음으로 이제 일본 대표팀에 선발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나온 그 마음가짐 자체가 굉장히 좀 다를 거라고 좀 여겨지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경기에 선발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투구수가 또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투구수 안에 1919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던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공략하기 힘든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저는 이제 이 선수를 높게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애틀에서 토론토 거쳐서 뭐 휴스턴, LA 에인절스까지 오기까지 이 선수가 정말 많은 메이저리그 타자들을 상대를 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메이저리그에 처음 갔던 2019 시즌부터 지금 2025 시즌까지 해서 점점 더 메이저리그에서도 본인의 어떤 약점들을 지워가고 맞아요. 조금씩 본인들의 장점을 살려서 타자들을 상대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뭐 내구성 또한 좋고요. 네. 로테이션을 거의 거르지 않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대표팀 훈련하는 모습을 저도 영상으로 좀 접했을 때 어드바이저 위치에 있는 선수가 다르비슈 선수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메이저리그를 경험했던 선수들이 또 일본 대표팀에 있는 선수들이 좋은 어떤 조언을 해줄 걸로 보여지고 꼽은 이유는 딱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까다로운 빠른 구속과 공략하기 어려운 그 슬라이더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메이저리그 선수가 있잖아요. 이정우 선수 대표팀에 합류를 이제 곧 하겠지만 이정우 선수가 상대를 해봤기 때문에 우리 팀 선수들에게 얘기를 해줄 부분이 굉장히 좀 많다. 그리고 어떤 카운트에 빠르게 좀 공략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메이저리그에서 분석지를 또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한다면 어렵겠지만 공략을 해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거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친구한테 이제 좀 치트키를 썼다 그랬잖아요. 친구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일본은 진짜 이 국가대표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다르비슈 선수가 어드바이저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다르비슈뿐만 아니라 지금 마스이 히데키도 같이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하는 역할이 오타니 선수가 팀에 합류하기 전까지 일본 대표팀 선수들을 케어하고 쉽게 얘기를 하면 좀 단도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어린 선수들이 볼 때는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우상이었던 선수가 지금 우리가 훈련하는 과정부터 경기를 하기 전까지 함께 있으면서 조언을 많이 해주고 그라운드 안에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선수들의 집중도를 좀 더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정말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특히나 이런 것들이 더 임팩트가 있는 게 뭐냐면 요즘은 일본에서 야구하는 친구들이 요미우리 4번 타자 이런 게 꿈이 아니래요. 원래 옛날에 일본 야구 선수들의 모든 선수들의 꿈 요미우리 4번 타자, 요미우리 선발 에이스였잖아요. 명문 구단. 근데 그런 거 이제 관심 없대요. 모든 선수들이 나 어떻게 하면 MLB 가지?
나도 MLB 가서 뛰고 싶다. 나도 오타니처럼 되고 싶다. 네. 나도 야마모토처럼 던지고 싶다. 와. 이게 꿈이래요. 근데 그러니까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린 선수들이 대표팀에 가서 마스 이데키, 다르비슈 이런 선수들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고 이런 것만 해도 이 선수들은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꼭 이겨야 합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좀 겁이 납니다. 어. 왜냐하면 일정상으로도 우리가 일본을 만나고 저녁 경기거든요. 네. 그 다음날 낮 경기가 대만 경기예요. 네. 일본전 하고 거기서 힘을 너무 빼면 힘 빠져서 대만과의 경기에서 승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네. 왜냐면 컨디션 관리가 쉽지 않잖아요. 시차가 바뀌게 되고 그렇죠. 모든 부분에서 쉽진 않겠지만 우리는 프로 아닙니까?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서 무조건 이긴다라는 생각을 해야 이렇기 때문에 이런 수를 생각을 해야 되고 저렇기 때문에 저런 수를 생각해야 되고 물론 많은 얘기들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냥 해야 됩니다. 저는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이 또 좋은 결과가 또 뒤따를 것 같고 그날 이루어지는 그 한 경기에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경기 결과는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 생각인 게 네. 줄 건 줘. 왜냐면 어차피 일본을 여기서만 만날 게 아니에요. 네. 올라가면 또 만나야 돼요. 이기는 건 그때. 일단 올라갔을 때 1라운드를 돌파를 해야 그 다음이 있으니까 네. 일본과의 경기 적당히 명분 세우면서 줄 건 주고 나머지 경기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그런 플랜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체코와 일본 저희가 가장 먼저 만날 두 팀의 키 플레이어들을 좀 살펴봤는데 체코는 좀 생각이 비슷했다면 일본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무래도 이제 좀 나와 있는 정보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좀 가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보는 관점 자체가 좀 달랐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왜냐면 더 많고 다양한 선수들을 저희가 알려드리면 더 좋은 거니까. 아 그럼요. 네. 그래서 다음 팀들도 또 어떤 선택을 했을지 좀 궁금하네요. 네, 1라운드에서 저희가 이 다음에 만나게 될 팀들이 대만과 호주입니다. 대만과 호주는 또 이재곤 위원이 어떤 선수를 선정을 했을지가 네. 벌써 궁금한데 저는 물어뜯을 준비돼 있거든요. 네. 저는 물면 안 놓습니다. 같이 물어보시죠. 네, 이렇게 체코와 일본 선수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에 대만과 호주 선수들에 대한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